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약간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 대비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시장의 반등 대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힘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해줬다. 0.54% 미비하게 주가가 올라줬어요. 자,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저점, 제가 이날 첫날 캔들의 저점 자리를 웬만해서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자리 지켜주면은 베스트한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돌림 파동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캔들에서 그래도 양봉이 나오진 못했지만 오늘 양봉이 나오다가 주가가 중간에 밀리면서 0.54%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저점을 방어해 준다면 결국에 이 자리를 기점으로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이 자리 위에서 양봉을 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양봉을 띄워주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되돌림 파동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청약을 받으신 이후에 낮은 가격에서 26,000원의 공모가에서 청약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자리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상장일에 들어와서 잘못 들어와가지고 고점에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디? 46,450원 위에서 양봉을 띄워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매수에 참여해서 되돌림 파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매수 평균 단가를 최대한 저점까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냐? 먼저 첫 번째로는 되돌림 파동. 되돌림 파동이 왔을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주가 플러스 기관들의 어떤 락업 물량을 던지는 시기, 이 락업의 해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맥점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1차 매도와 2차 매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매도를 완료한다면 사실상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통해서 2차 수익 실현 구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맥점으로 제가 정확한 맥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변동성 있는 시기,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 조건과 어느 정도의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2번, 3번이 이제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적정 주가와 더불어서 이 적정 주가와 더불어서 기관에서 락업 물량을 던지는 시기에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대박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00분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기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제 번호로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두산 로보틱스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상승, 떨어질 것 같으면 하락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두산 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연휴나 주말이 껴있으면은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열리는 평일 기준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상장 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500주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키움증권 계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토스증권 계좌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주씩 보내드렸어요. 보낸 선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한 주씩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공식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재성님이 땡땡땡님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고요.
키움증권에서 보내주는 선물 코드와 선물 받기 링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여러분들 계좌로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한 주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거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키움증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산로보틱스 대박기원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댓글로 구독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내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상승,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하락,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시면 되겠죠. 제가 일주일 정도 이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답을 못 맞추더라도 다음날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추셔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안 되지만, 못 맞추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주식 한 주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본격적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도 두산로보틱스 관련된 정확한 맥점들을 텔레그램방에서 도움을 좀 드렸는데, 자,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두산로보틱스 46,450원짜리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봉 마무리 했습니까? 양봉 마무리 못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이 저점을 지키는 과정 안에서 양봉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수급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돈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을 많이 타고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맞게끔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두산로보틱스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떨어질 때는 낙폭이 좀 심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전부터 증시에 대한 분석들을 전부 다 도와드렸습니다. 세계 글로벌 증시와 미국 증시,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정리해서 텔레그램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이런 저점들,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대응에 좀 어렵지 않게 대응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차트까지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두산로보틱스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되돌림 파동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우선은 지금 저점을 방어해주는 위치에서 이 자리인데, 자, 이 피보나치 조정대로 딱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완벽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 첫 번째 날, 상장 첫 번째 날에 이 음봉 캔들의 가장 하단 자리,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46,500원 정도, 그죠? 요 정도 자리를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버텨줬을 때는 어디까지 도전한다? 0.618, 54,500원짜리까지 도전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54,500원이 1차 도전 과제예요. 그럼 여기까지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0.618자리는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있죠, 여러분들? 54,500원. 이 자리는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고비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예요. 59,500원. 자, 이 자리인데 59,500원. 이 자리는 뚫어주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기존의 최고점 자리였던 67,6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까지 올라줄 수 있겠지만, 최고점 자리 67,600원. 근데 만약에 59,500원 선을 못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서 또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캔들을 이렇게 띄우겠지만, 요 포인트 59,500원 포인트를 못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밀릴 수 있다. 되돌림 파동 이후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원하는 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때의 흐름을 좀 봐야 알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 46,500원 정도, 46,500원 정도의 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거다. 54,500원짜리까지 나와줄 거고, 이 자리 뚫어주면은 59,500원짜리까지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0.382 단계와 0.618 단계예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가 된다. 중간중간 껴있는 0.500이나 0.236은 그렇게까지 영향도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개 자리 0.382와 0.618 가격으로 본다면 54,500원과 59,500원이 두산로보틱스의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만 뚫어준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못 뚫어주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되돌림 파동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간을 얘기해요. 되돌림 파동이 왜 나오냐?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단순히 데드캣 바운스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데드캣 바운스는 낙폭이 심했을 때 죽기 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죽으러 가기 전에 튀겨져 올라가고 다시 한번 죽는 경우를 얘기하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의 어떤 형태는 아니고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빠지는, 그 다음에 기간의 물량을 다시 한번 실어줄 때 그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되돌림 파동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상장주 같이 상장주 또는 뭐예요? 단기 급등주,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단기 급등주 또는 상장주인데 이슈를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많이 높였었던 종목들,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주가가 낙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되돌림 파동도 세게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시기에 반드시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돌림 파동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나옵니다. 이 하락폭은 좀 강할 거예요. 왜냐? 기간의 락업 물량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6개월, 마지막 물량이 6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분, 6개월분 다 풀릴 때마다 풀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아직까지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충분히 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되돌림 파동은 변동성이 있는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1, 2주 내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상장 이후에 2주 정도 후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되돌림 파동 이후에는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인지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다시 락업이 풀리기 직전에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매수한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두산로보틱스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실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연기금은 락업 물량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살 거예요. 당분간 3개월이건 4개월이건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물량을 늘린다는 거는 지금 자리도 그렇게 고점은 아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나중에 되돌림 파동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자리에서 또 연기금은 또 담을 거예요. 왜냐? 결국에 락업이 풀리고 나서 풀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먼저 되돌림 파동. 자, 이 되돌림 파동은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1주일에서 2주일 내로 이런 파동을 만들어준다 했죠.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파동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3일, 4일 동안 이런 눌림목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은 좀 방어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점에서 양봉 한 번만 띄워주면은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림 파동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경우들이 많다. 자, 왜 죽으러 가냐? 앞에 내용을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자, 되돌림 파동이 이렇게 나와준 이후에 죽어버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왜냐? 기관에서는 락업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국내 기관들, 연기금, 국내 운용사들, 국내 투신, 보험, 증권사들, 금융투자, 그죠? 얘네들이 많이 물량을 싣고 있는데, 자,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런 상장주에 대한 락업 물량을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들이 청약을 통해서 이런 락업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시나리오에 맞게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로보테마는 기관들이 맘만 먹으면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기를 이용해서 로보테마의 재료들을 뿌려대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로봇에는 뭐가 있어요? ETF 상품이 있죠. ETF 상품을 기관에서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ETF를 또 신설할 거다. 두산로보틱스가 새롭게 포함되는 ETF 또 만들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만들겠어요? ETF. 패시브 자금들 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외국인들 자금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망성을 좋게 볼 때 로봇 테마로 이끌면서 이거 주가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관에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보유 확약이 걸리더라도 그 물량을 많이 사겠죠. 그래서 이런 저점이 온다면 땡큐예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또 늘려간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간의 보유 수량이 파란색인데 물량이 여기서 막 늘어나죠. 왜 늘어나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저점이 왔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되돌림 파동 이후에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 락업 물량이 3개월, 6개월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갈 거다. 그러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매집을 하겠죠. 올려놓고 매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보유 수량이 적고 상장 초반에 다 털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누가 받는다? 기관에서 받는다. 그래서 기관이 물량을 늘려가다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봤을 때 7월 4일 이때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죠. 7월달 초가 뭐였냐면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1월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6개월 차 뭐예요? 보호예수 물량,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는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락업이 해제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착각해요. 왜냐? 락업 해제 물량이 유통 물량으로 풀리니까 이거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야. 아, 그럼 주가 떨어지겠네, 매도해야겠다. 이런 심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아, 락업 물량 풀리면은 이거 주식 더 떨어질 텐데 미리 매도해야겠다. 심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때 팔아요. 락업이 풀리기 전에. 근데 매번 당해놓고 매번 까먹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왜냐? 차트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물량 누가 받는다? 기관에서 받아요. 기관에서. 고스란히 받아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락업이 내년 4월에 풀리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풀려요.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린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막 주가 흔들고, 그죠? 락업 물량 풀린다고 또 유튜버들 설레발 떨 겁니다. 유튜버들이 아, 이거 지금 200만 주 풀린다, 170만 주 풀린다, 이런 얘기하면서 겁줄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저점이라는 거예요. 저점. 그때부터 기관에서 올리고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 파는 시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측정하냐? 연기금에서 물량 터는 시기. 왜냐? 이때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집단이 운용사랑 연기금밖에 없어요.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연기금이 쓸어 담을 거라고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본격적으로 던지는 시기가 고점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건데, 락업이 풀리는 시기가 지금 날짜로 본다면 1월 5일과 4월 5일인데 사실 1월 달에는 270만 주가 풀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뒤에 아직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진짜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주긴 어려요. 이때는. 하지만 1월 달에도 이 시기쯤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다. 근데 V자 반등으로 좀 반등이 나오겠지만 강한 반등까지는 안 나오고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올 거예요. 요런 식의 반등.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죠? 회복시켜주는, 저점 찍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식의 반등까지 나올 거고, 진짜 마지막에 강한 상승은 모든 락업 물량이 다 풀렸을 때, 그때가 기회다. 그때부터 올라가고 그 락업 물량을 이때 던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보유 수량이 이 고점에서부터 쭉 빠지죠. 왜냐? 이때부터 매집한 그런 물량들 플러스 뭐예요? 기존의 청약을 통해서 확보했었던 락업 물량들, 이 물량을 이런 고점에서 던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매도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1, 2주 내로 되돌림 파동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해야 되고, 그 가격은 제가 6만원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만원 선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제 기간의 락업이 해제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우리가 1월 달에 잠깐 한번 나오고 그리고 4월 달 이후에 잠깐 한번 나오는데, 진짜 찐 상승은 내년 4월 이후에 나올 거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내년 4월쯤에 매수를 해서 내년 한 7월쯤 매도하는 전략, 내년 6월쯤 매도하는 전략 가져가야겠죠. 이거는 2차 전략이고,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로 보는 게 1차 전략이에요. 1차 전략. 6만원 선에서 우리가 수익 보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맥점을 통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잡아 드릴 거고 지속적인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첫 번째 구간은 6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6만원 선까지 많이 가면 6만원 한 초반대 중반대 가겠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두산로보틱스 15만 8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15만 8천원 보면은 우스갯소리 하겠죠. 이게 가능해? 말이 돼? 이런 얘기 하시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 가능한 이유가 뭐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적자 기업이 맞습니다. 실제로 2023년까지 적자예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은 2025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흑자 전환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24년 내년부터 흑자 전환돼요. 그리고 2025년에 1671%.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1671%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1671%면 16배예요. 당기순이익이 16배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두산로보틱스 지금 적자 기업이라서 주가 못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미래 성장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 로봇 기업 중에 지금 두산로보틱스만큼 상승폭, 수익 성장률이 강하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없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유일하다. 왜냐? 해외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내수 시장 한정이 아니에요. 내수 시장 한정이 아니라 수출 시장을 지금 꽉 잡고 있다. 전 세계 로봇 기업 중에 지금 4위고요. 3위까지도 지금 넘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성장성을 반영해서 두산로보틱스의 지금 PER 값, 주당 순이익을 4,796배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기관의 현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산로보틱스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저평가다. 지금 적자지만, 적자 찍고 있지만 저평가다. 왜냐? 미래 성장성 반영하면 4,796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PER 지금 100배만 나와도 저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마당에 4,796배? 예상치예요, 여러분들. 예상치. 예상치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지금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대비해서 4,796배 PER 평가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주가 폭등 한번 나올 거다. 저점 한번 찍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우린 되돌림 파동에서 매도 한번 하고, 기간에서 락원 물량 풀리는 시기에 매수 한번 다시 해가지고 폭등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이 얼마예요? 4,212억이에요. 지금 이게 100만원 단위니까 100만원 단위예요. 100만원 곱하기 41만 6,200원 더하면 얼마 여러분들? 4,212억이 나와요. 이 돈을 갖다가 두산로보틱스가 뭘 하냐가 중요하죠. 뭘 하냐? 왜 상장을 했고, 이 공모 자금으로 뭘 할 거냐? 뭐 시설 투자할 거냐? 뭐 할 거냐? 채무 상환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보시면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가족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자, 물론 뭐 시설 투자, 공장 증설 이런 내용들 있죠. 자, 공장 증설도 호재입니까? 호재죠.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규모가 큰 공장을 만드는 거는 앞으로 인프라를 확대시키고, 인프라 확대시키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재예요. 이것도 호재지만 가장 지금 두산로보틱스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뭐예요? 2024년에 2,350억, 합계 2,850억. 이거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 합병에 쓰겠다. 기업 인수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 인수 모멘텀 가장 크죠.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재료 뭐예요, 여러분들? 계약권, 자사주 매입, 그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인수예요, 인수. 인수 합병했을 때 이 기업이 인수하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종류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 근데 두산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한 이유가, 공모 자금을 모은 이유가 내년부터 인수 작업할 거예요. 인수 작업. 자,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시면 지금 AMR이 뭐예요, 여러분들? AMR. AMR은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AI. 이런 AI 산업이나 로봇 산업, 스마트 팩토리의 전반적인 산업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 투자하겠다. 인수 투자는 인수 합병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지금 이거 억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억 단위 2,350억을 여기다가 투자할 거예요. 이번에 공모 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2023년과 5년을 합치면 합계 2,850억을 투자하겠다는 의미.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을 컨택하고 있어요. A라는 기업 있죠. 유럽의 물류 로봇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로봇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SI 업체, 개발업체죠. 지분 투자 제한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 이미 두산로보틱스 지분 투자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긍정적으로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결과 나오면 바로 지분 인수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공시 나오겠죠. 이거 뭐예요? 호재예요. 상한가 나올 만한 호재라고요. 유럽에 있는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두산로보틱스가 먹겠다는 거예요. 해외 시장 캐파를 더 늘려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런 호재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버들, 실력 없는 유튜버들은 두산로보틱스 적자 났다고 지금 주가 떨어지니까
신나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당장 팔아야 된다.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떡하니 투자 관련된 안내 사항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줬어요. 상장할 때. 우리 인수합병 할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올라갈 거 싹 다 무시하고 지금 자리에서 고점이다? 적자 기업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PER 지금 4,700배를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내년에 인수합병 이슈까지 지금 부과되면서 PER 4,700배는 말도 안 되는, 제가 처음 보는 수치인데 이런 기업을 갖다가 적자 기업이라고 그냥 패대기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2024년에 폭등 나온다. 우리가 되돌림 파동으로 한번 매도하고 나서 이때 다시 한번 수익 구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도 보시면 AI 솔루션과 F&B 솔루션, SI가 뭐예요? 개발업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 투자 논의 진행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의 AMR 자율주행 로봇 업체를 지분 인수 검토 진행 중에 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인수 의향에 대해서 태핑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가 되면은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상반기쯤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뛰고 있는 그라운드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로봇 시장이죠, 로봇 시장. 글로벌 전체 로봇 시장의 어떤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 성장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완만합니다. 근데 2024년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요. 완만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금은 사실 2023년과 24년 초에는 투자 단계예요. 투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쓴다는 거예요, 돈을.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안 나죠. 왜냐?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을 내요. 그럼 매출 대비 투자 금액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투자한 인프라를 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생산하고 매출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순수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런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의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식은 항상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2025년부터 이제 활기를 핀다? 그렇다고 해서 25년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부터 이런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뛰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합니다. 2023년 당시에 요 정도 수치인 게 거의 2배씩 올라가요. 2배씩. 그죠? 2배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뛰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순위 탑10 안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위예요. 유일하게.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다 유럽 기업들, 미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에요. 독일 기업들. 유럽, 독일. 그죠?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4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거는 3등에 지금 누가 있어요? 테크맨 로봇.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테크맨 로봇이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020년에 로봇 시장 캐파를 8.9% 먹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도 있는 기업이었어요. 인지도 있는 기업이었는데 2022년에 6.5%까지 떨어져요. 8.9였던 게 6.5%까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는 2020년에 3.9%였던 이 지분율이 5.4%까지 늘어났어요. 오히려 거꾸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다른 유럽의 로봇 기업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향후에 뭐 2등, 1등까지는 지분 차이가 많이 나서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3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기업들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유럽의 1등, 2등을 지금 하는 기업들을 인수 작업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 인수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분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캐파가 더 늘어나요. 이런 전 세계 글로벌 로봇 캐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유튜버들, 두산 로보틱스 적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부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야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첫날의 캔들의 저점이 얼마예요? 저가 46,450원, 대략적으로 46,500원 정도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반등이,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되돌림 파동은 6만원 선에서 매도하는 어떤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다. 59,5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상장 첫날에 물리신 분들은 이 자리 위에서 양봉 띄워주면은 이런 자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랐을 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관망하다가 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면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시장적인 어떤 분석들, 시장의 흐름까지 전부 다 장이 열리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보시면 두산로보틱스 상장 첫날에도 제가 이 자리 못 들으면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이런 반등 자리에서 분봉에서 반등 나오니까 이때 매수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분봉 자리 요 포인트를 못 들어오면 계속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자리 못 들어주면서 저항 걸리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죠. 예상대로 이 포인트 못 들어오니까 하단까지 밀리네요. 이런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위험한 자리에서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제가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들,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서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은 1번 되돌림 파동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고점 매도 전략. 2번 내년에 기간에 락업이 풀리는 그 시기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적정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두 가지 모두 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두산로보틱스 관련된 실시간 대응들을, 투자 전략들을 대응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500분께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입력하신 이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만약에 내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상승, 떨어질 것 같다, 하락이라고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만약에 내일 주가가 흐름이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 한 주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또는 토스증권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토스증권 필요하신 분들은 토스증권이라고 요청해 주시고 키움증권 필요하신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